이 더러운 거짓말쟁이! 나영이의 손톱이 제 뺨을 핥히었습니다. 따가운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식당 안 50명의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나영이가 소리치며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박춘식이 아니라 이도현이죠. 이 식당 사장!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였어요. 하지만 사실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이도현입니다. 올해 62세죠. 서울 종로구에서 30년째 전통 한식당 청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직원들과 함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일상이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아들 서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서진이는 올해 35세예요. 지금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분인데? 대학교 교수세요. 정말 완벽한 분이에요. 서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일주일 후 서진이가 그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 완벽한 여성이 들어왔거든요. 박나영, 키 165cm에 모델 같은 체형, 긴 생머리를 우아하게 묶은 모습이 마치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나영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까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서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청년관,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30년 전통을 지키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말솜씨였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나영이는 완벽했습니다. 젓가락질 하나하나까지 교과서 같았죠. 정말 깊은 맛이에요. 이런 전통의 맛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하면서 터득한 직감이 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계속 울렸어요. 나영 씨, 혹시 저희 직원들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식당은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아, 물론이죠. 저도 그런 분위기를 정말 좋아해요.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영이의 완벽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이자 식당 실장인 최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어제 서진이 여자친구 어떻게 봤어? 성호는 25년째 함께 일한 동료입니다. 제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형님, 표정이 어둡네요.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완벽해.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때 성호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틀 후 서진이가 나영이의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수석 졸업, 동대학원 석사 1등, 박사학위 최우 등, 현재 명문대 교수, 논문 20편 발표, 각종 수상 경력. 이걸 봐, 아버지. 봉사활동도 10년째 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니 나영이가 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요리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음식 연구도 하고 있대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어요. 며칠 후 나영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어요. 아버님, 제가 요리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직원분들과도 친해지고 싶고요. 완벽한 며느리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실수나 어색함이 있어야 하는데 나영이에게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성호와 만났습니다. 성호야, 그 방법이 뭐야? 형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지만 식당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요.
성호의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어요. 박춘식이라는 파트타임 직원이 되시는 거예요. 뭐라고? 형님이 여행 간다고 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직원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가능할까? 변장만 제대로 하시면 절대 못 알아볼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62세에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였어요. 좋아, 해보자. 3일 후, 저는 서진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올 생각이야. 여행이요. 30년 만에 처음이시네요. 그래, 좀 쉬고 싶어서. 식당은 어떻게 해요? 성호가 있고 임시 직원도 구할 거야. 이틀 후 성호의 집에서 변장이 시작됐습니다. 형님, 이 옷 입어보세요. 낡은 작업복과 털털한 야구 모자.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도 염색해야죠. 하얀 머리를 검게 염색하니 2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요. 거울을 보니 저도 놀랐어요. 점잖은 식당 주인 이도현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가 되어 있었거든요. 말투도 바꾸셔야 해요. 좀 더 거칠게요. 연습을 몇 번 해보니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춘식이 되어 청년관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춘식입니다. 서진이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변장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주방에서 보조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식당에서 파트타임 직원이 되었습니다. 첫날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30년 동안 주인으로 지내던 곳에서 갑자기 직원이 되니까 모든 게 달랐거든요. 직원들은 제가 없으니까 평소보다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춘식 씨, 여기 분위기 어때요? 조민지라는 20대 후반의 직원이 말을 걸었어요. 좋네요. 사장님도 정말 좋으시거든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없는 사이에도 직원들이 저를 좋게 생각한다니 뿌듯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나영이가 나타났습니다. 주방에서 그녀를 지켜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나영이가 서진이와 점심을 먹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계속 관찰했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힘들죠? 괜찮아요. 직원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래도 걱정돼요. 나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식사 후 나영이가 주방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임시로 도와주시는 박춘식 씨예요. 서진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이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4시쯤 서진이가 은행 업무로 잠깐 외출했습니다. 30분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 서진이가 나간 순간 나영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나영이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진짜 오래됐네요. 네, 시설이 좀 낡아 보여서요. 목소리에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춘식 씨, 도와드릴 일 있나요? 나영이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고 불쾌했어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1년 정도요. 힘들지 않아요? 질문 속에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나간 후 나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춘식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이에요. 그러시군요. 이런 일 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동정어린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일이니까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그때 처음으로 나영이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사람을 깔보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차피 임시직이니까 상관없겠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이가 돌아오자 나영이는 다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갔습니다. 겨우 15분 만에 나영이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어요.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성호와 만났을 때 저는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형님, 어떠셨어요? 성호야, 정말 끔찍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가 없는 15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어떡해요? 직원들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 마치 벌레 보듯이 하더라고. 성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서진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틀 후, 나영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까지 있겠다고 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죠. 그때 한 테이블에서 불만이 제기됐어요. 반찬이 부족한데요. 민지가 재빨리 달려가서 반찬을 보충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손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민지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영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뭔 일이에요? 반찬 보충하는 거예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나영이가 민지를 보더니 날카롭게 말했어요. 서비스 교육은 제대로 받았어요? 네. 손님이 짜증내는 거 봤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나영이의 목소리에 독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1년이나 일했으면서 이 정도예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주방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이가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나영이는 계속 민지를 몰아붙였어요.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일해요? 손님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민지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해.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나영이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그 순간 나영이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저녁 8시쯤 손님이 줄어든 시간에 나영이가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춘식 씨, 솔직히 말하면 이 식당 문제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들 수준도 떨어지고 시설도 낡았고 나영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여기 며느리가 되면 다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바꾼다니요? 일단 인테리어부터 완전히 새로 하고 메뉴도 현대화해야죠. 하지만 전통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교체해야겠어요. 젊고 예쁜 애들로. 사장님도 은퇴하셔야 할 때가 됐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모든 게 모독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베개를 움켜쥐고 울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3일 후, 청년관에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의 환갑잔치를 맡게 된 거였어요. 50명의 손님이 몰려들었고 주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나영이도 일찍 와서 도우겠다고 했어요. 오후 4시쯤 민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김치가 너무 쉬었던 거예요. 이걸 손님한테 어떻게 내놔요? 나영이가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문제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해요? 그 순간 민지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나영이의 진짜 모습이 손님들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 환갑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나영이가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식당 정말 바꿔야 해요. 나영씨, 목소리 좀 낮춰요. 서진이가 당황했지만 나영이는 계속했습니다. 전통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되는 게 중요하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영이가 술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 오빠도 좀 답답해요. 너무 순진하고. 뭐라고요?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순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나영씨,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아, 실수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잠깐. 저는 주방에서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손님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춘식 씨, 서진이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평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춘식이 아닙니다. 이도현입니다. 이 식당의 주인이에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나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서진아. 아버지야. 나영이가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 손톱이 제 뺨을 핥히었습니다. 따가운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나영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서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 저는 나영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영 씨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제 진짜 모습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직접 봤어. 서진이 앞에서의 모습과 그렇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임시직이라고 무시하던 일, 직원들을 벌레 보듯 하던 일, 식당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던 일. 나영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한 말까지. 아버지, 설마. 서진이가 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나영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 물어볼까요? 저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나영 씨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여기서 일하냐고. 민지의 증언에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저는 다른 직원들도 불렀습니다. 모두가 나영이의 갑질을 증언했어요. 서진아, 이제 알겠니? 나영 씨,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마침내 고백했어요. 미안해요. 그럼 정말이구나. 서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현실을 몰라. 나영이의 진짜 생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도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군요. 서진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나영이가 마침내 폭발했어요. 전 이런 낡은 식당 싫어요. 그리고 순진한 서진 오빠도 지겨워요. 모든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나영이가 화를 내며 식당을 나가려 했어요. 잠깐. 서진이가 나영이를 불렀습니다. 고마워요. 네. 나영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서진이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갔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나영이가 떠난 지 한 달 후,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대학교에서도 나영이의 갑질 문제가 드러나 교수직에서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반면 서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직원들과 더 자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서진이는 이제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소영이라는 25세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나영이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이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소영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실수도 했지만 솔직하게 인정했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소영아, 김치찌개 간 좀 봐줄래? 네. 잠깐만요.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그럼 소금 조금 더 넣어봐. 이렇게요? 소영이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어요. 나영이처럼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민지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식 아저씨,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몇 주 후, 성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형님, 서진이가 소영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눈빛이 다르거든요. 나영이 볼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도 눈치챘어요. 서진이가 소영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네요. 뭐가?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고 정말 그랬습니다. 서진이는 소영이 앞에서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소영이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소영아, 잠깐 이야기할까? 네, 사장님.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 정말 좋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요. 소영이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서진이는 어때? 서진 오빠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떤 점이 좋아? 솔직하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틀렸을 땐 인정하시고, 소영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너는 우리 식당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 전통은 그대로 지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으로요. 정성스러운 음식과 진심 어린 서비스로. 소영이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 후, 서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정말, 이번엔 확신해요. 진짜 사랑이라는 걸. 어떤 점에서 같이 있을 때 편해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서진이의 말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소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서로 부족한 점도 알지만 함께 채워나가고 싶다고 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서진이가 진짜 사랑을 찾은 거예요. 1년 후, 결혼식은 청년관에서 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였어요. 소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영이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미소가 더 빛났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소영이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뭘 감사해? 좋은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된 일이야. 그래도 사장님이 인정해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영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영이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앞으로도 아버지처럼 살겠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제 품격을 보여드릴게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청년관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진이와 소영이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소영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감사해요. 편하게 드세요. 그 커플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소영이가 물어봤습니다. 좋은 생각.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다는 생각. 소영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돈과 권력은 사라져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영원히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는 걸. 청년관 이도현 사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